할아버지, 여기 오실 곳이 아니에요. 저기서 중고 전자제품이라도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아니, 저기 사장님, 저도 이 매장에서 뭘 좀 사러 왔는데요. 죄송하지만 이쪽은 최신 기기들을 다루는 곳이라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잘 안 오셔서요. 요즘 트렌드를 잘 아시는 분들이 주로 찾으시는 코너거든요. 이봐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괜히 여기까지 오신 게 아니라고요. 박정수 71세 그는 초라해 보이는 낡은 점퍼와 약간 해진 청바지를 입은 채 손자 민수 12세의 손을 살짝 잡고 있었다. 박정수는 한때 국내 최고 IT 회사에서 근무했던 베테랑 개발자였지만 은퇴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과거의 영광을 아는 이들은 점점 줄어들었다. 그는 요즘 복잡한 최신 기기에는 익숙하지 못해 조금 헤매고 있었지만 정작 그 손놀림과 머릿속에는 여전히 날카로운 기술적 감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다만 겉모습만으로는 그런 면모를 알아보기 어려웠을 뿐이다. 할아버지, 너무 복잡한 기기들이 많긴 하네요. 저번에 쓰셨던 스마트폰보다 훨씬 더 많은 기능이 있대요. 그러게 말이다, 민수야. 나도 뭘 좀 배우고 싶어서 온 건데 이렇게 젊은 사장님이 날 보고 쫓아내려 하니 난감하구나. 손님 쫓아내다니요? 전 그냥 할아버지께서 여기 계시면 좀 불편하실까 봐 말씀드린 겁니. 아무래도 요즘 사람들은 기계를 다룰 줄 모르는 분이랑 이야기하기를 꺼리거든요. 기계를 못 다룬다고 단정 짓긴 이르지 않소. 내 나이도 있고 배움이 좀 늦을 뿐이지. 박정수는 미소를 잃지 않았다. 목소리는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가 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오래 쌓인 내공이 배어 나왔다. 건너편에서 부스를 지키던 다른 상인이 힐끔거리며 듣더니 누군가에게 낮게 속삭였다. 에휴, 저런 할아버지가 여기 와봤자 최신 제품 이해나 하겠어. 옆에서 어떤 고객도 동조하듯 웃으며 한마디 거들었다. 그러게 요즘은 나이 드신 분들께서 이런 하이엔드 장비 다루기 힘드시죠. 그냥 실버센터 같은 데로 가시지. 그러자 민수가 눈을 반짝이며 화를 내듯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할아버지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 아니거든요. 아빠도 할아버지 이야기 많이 했어요. IT 개발자셨다고요. 사장은 살짝 황당해하며 콧방귀를 뀌었다. 옛날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지금은 전자제품이 세대가 얼마나 바뀌었는데요. 9세대 개발자분께서 요즘 기술 따라가긴 힘드실 테니 괜히 시간만 버리실까 봐요. 그럼 구경이라도 좀 하고 갈 수 있게 해주세. 제가 여기서 필요한 게 있거든요. 박정수는 얼굴을 굳히지 않고 부드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상대의 시선에는 여전히 일말의 비웃음이 깃들어 있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구나.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지만 애써 참았다. 할아버지, 그냥 다른 데 가보실래요? 저분이 계속 저렇게 나오는데. 민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조용히 물었지만 박정수는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다, 민수야. 여기서 알아보고 싶은 물건이 있어. 다른 데서는 구하기 힘들 테니까 말이다. 그의 태도는 한결같이 차분했다 하지만 주변 상인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면서 박정수를 향해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 그들은 이 작은 노인과 그의 손자가 뭘 살 수 있을지도 혹은 제대로 제품을 알아볼 능력이 있는지도 의심스럽다는 듯이 속삭이며 킥킥거리곤 했다. 근데 뭐 사실 꼭 사고 싶다면 팔긴 팔죠. 근데 할아버지, 이거 조작법이나 기능 설명은 제가 일일이 다 해드려야 할 겁니. 시간이 좀 많이 걸릴 텐데 그거 감수하시겠어요? 그럼요, 시간이 걸려도 배우려고 왔으니까요. 네, 뭐 알겠습. 사장은 굉장히 꺼림칙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면서도 한쪽 구석에서 최신형 POS 결제 단말기와 연동 가능한 태블릿 기기를 가리켰다. 이거 요새 나온 신형인데요. 휴대폰이랑 연동해서 결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고 NFC 기능도 지원합니. 뭐 할아버지가 이해하시기엔 좀 어렵겠지만 필요하시다니까. 일단 보여드릴게요. 설명 잘 부탁드리네. 나도 열심히 들어볼 테니. 박정수는 잔잔히 웃으며 마치 한참 어린 학생이 선생님에게 배우듯 고개를 끄덕였다. 아, 손님. 잠시만요. 그쪽 기기는 아직 세팅이 다 안 돼서 그냥 다른 모델 보시는 게 나을 겁니. 괜히 복잡하고 에러 코드라도 뜨면 제가 다시 리셋해야 하니까요. 옆에서 또 다른 점원도 끼어들었다. 그 역시 박정수를 탐탁지 않아 하는 듯 했다.
에휴, 이런 곳까지 오셔서 힘들게 배우려고 하는 것도 귀엽긴 한데 지금은 바빠서요. 다른 가게에 가보시는 게. 민수는 이 말에 기분이 상해 울먹이려 했다. 그러나 박정수는 손자에게 괜찮다는 듯 어깨를 토닥이며 진정시켰다. 사장님들 말씀도 이해합니다만 제가 여기까지 온 이상 그냥 돌아가긴 좀 그렇군요. 민수야, 천천히 돌아보자꾸나. 괜찮지? 네, 할아버지. 그 사이 주변 상인 중 몇 명이 조용히 수군댔다. 정말 고집은 있다니깐. 어차피 저분이 뭘 사간다 해도 제대로 쓸 수 있을까? 나중에 S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만 골치 아프지. 너무 신경 쓰지 마. 시간이 지나면 그냥 돌아가시겠지. 워낙 사양된 구식 마인드일 테니 금방 포기하실걸. 그들은 공공연히 들으라는 듯 수군거렸고 박정수 역시 그 말을 못 들을 리 없었다. 그러나 그는 반박하지 않았다. 그 대신 마음속으로는 묘한 아쉬움과 씁쓸함이 고개를 들었다. 그가 처음 IT 업계에 뛰어들었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9세대 취급을 받던 시절을 불현듯 떠올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할아버지, 우리 잠깐 쉬었다가요. 저기 편의점 보이거든요. 민수가 손을 끌어 전자상가 통로 한쪽에 있는 편의점을 향해 걸었다. 그곳에서 잠시 따뜻한 음료를 사 마시며 그는 음료수 캔을 할아버지에게 건넸다. 속상하지 않으세요? 저 사람들이 막 비웃잖아요. 괜찮다, 저들이 지금 나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거니. 사람은 누구나 겉모습만 보고 섣불리 판단을 할 수 있지. 그게 당연하다고 여겨지기도 하고.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정말 어떻게 할 수 있느냐지, 저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란다. 민수는 할아버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가에 억울함이 묻어 있었다. 용산 전자상가의 화려한 조명과 사람들의 분주한 움직임 속에서 박정수와 민수는 잠시 시간을 갖고 숨을 돌렸다. 그러나 그 사이 한쪽 매장에서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야, 이거 결제가 왜 안 되는 거야? 다 멈췄어. POS 단말기가 먹통이라고. 여러 상인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나도 그래. 손님 결제를 하려고 했는데 오류가 떠서 진행이 안 돼. 이거 업그레이드한 새 시스템이라면서? 완전 엉망이네. 어떻게 지금 한창 바쁜 시간인데. 난 분위기가 단숨에 달아올랐다. 유명 상가 상인들이 장사에 차질을 빚게 된 상황이었다. 최신형 카드 단말기와 서버를 연동한 결제 시스템이 갑자기 다운되어 매장 전체가 결제를 못 받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에이, 이게 다 오래된 프로그램들 억지로 업그레이드해서 써서 그런 거라니까. 좀 더 튼튼한 시스템 갖다 쓰지.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냥 리부팅하면 해결되나? 했어. 근데 계속 오류 코드가 떠. 이런 소란이 일어나자 불과 얼마 전 박정수를 비웃던 상인들마저 전전긍긍하며 누군가를 찾기 시작했다. 혹시 컴퓨터 잘 아는 사람 없어? 여긴 IT 특화 상가라지만 다들 판매가 주 업무이고 이런 기술적 문제는 본사 기술 지원팀 아니면 모르잖아. 본사에 전화해봐도 지금은 주말이라 연결도 안 될걸. 임시 담당자 붙잡아봤자 1시간에서 2시간은 걸릴 거고 그 사이 손님들 다 놓치면 어떡해. 바로 그때 편의점에서 한숨을 돌리던 박정수와 민수를 또 그 상인이 발견했다. 조금 전까지 그를 대놓고 무시했던 이들이었지만 상황이 급해지자 어쩔 수 없이 여기저기 도움을 청하는 모습이었다. 혹시 어르신 컴퓨터 쪽 조금 아신다고 하셨죠? 내가 그런 말까지 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프로그램이 문제인지 하드웨어가 문제인지 진단 정도는 해볼 수 있어. 에이, 그래도 IT 하셨다고 한 게 옛날 얘기잖아요. 근데 상황이 급하니까 그냥 한번 봐주실래요? 나보고 어쩌라고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어떤 상황인지 구경이라도 해봅시다. 그게 큰 매장 서버랑 통합해서 POS 시스템을 다 연동했는데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손님들이 결제를 못하니 돌아가 버리고 우리도 매출에 치명타라서. 상인은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레 말을 이어갔다. 조금 전까지 보이던 그 뻣뻣함은 사라져 있고 오히려 다급함이 역력했다. 정말 죄송하지만 꼭 좀 부탁드릴게요. 저도 이런 문제는 잘 몰라서. 그렇지. IT는 복잡하니까. 민수야, 혹시 네가 옆에서 핸드폰으로 검색 좀 해줄래? 네, 할아버지. 사장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지금 상황에서 누군가 손이라도 내밀어주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한 듯했다.
그는 박정수와 민수를 급히 매장 내부로 안내했다. 직원들이 주말이라 기술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말에 더 초조해졌다. 일단 단말기들부터 살펴봅시다. 어떤 오류 메시지가 뜨는지, 네트워크 로그는 어떻게 잡히는지, 그리고 서버 쪽 환경 설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겠어. 로그. 그런 건 본 적도 없는데요? 그냥 전원이 꺼졌다 켜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하, 잘 모르시는군요. 일단 제가 내부 IP 대역부터 확인해 볼게요. 혹시 외부에서 서버 IP가 변경된 건 아닌지, DNS 쪽 문제는 아닌지. 민수야, 너도 이 주소 좀 검색해 줄래? 네, 할아버지. 민수는 핸드폰으로 이것저것 검색하며 뭔가를 찾았고, 박정수는 POS 기기 뒤편 패널을 열어 케이블 연결 상태를 확인했다. 하드웨어 케이블은 문제 없어 보이고 라우터 LED 상태도 정상이네. 그럼 소프트웨어 문제일 가능성이 높지. 그는 화면에 깜빡이는 오류 코드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에러 코드 연계 231 통신 프로토콜 에러. 요즘도 이런 식으로 간단히 안내하나 겉보기엔 별다른 오류가 없는데. 어르신, 저희도 뭐가 뭔지 몰라서 난감해요. 상인들은 점점 더 초조해 보였다. 이미 기다리던 손님들이 결제를 포기하고 그냥 돌아가기 시작했다. 후, 할아버지 어떡하죠? 많이 급해 보여요. 민수도 덩달아 심란한 목소리를 냈다. 그러자 박정수는 눈썹을 살짝 찡그리다 이내 결심한 듯 밝혔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POS 프로그램을 재설치하고 기기 펌웨어를 맞춰서 다시 한번 설정 잡으면 될 것 같아. 문제는 이 단말기들이 전부 중앙 서버에서 관리되는 버전을 사용한다는 점이군. 서버 세팅까지 확인해야 되니까. 아니 그럼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우리 진짜 당장 장사해야 되는데. 다른 상인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물었다. 적어도 한두 시간은 잡아야 할 텐데.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지요. 매장 직원들이 우왕좌왕하는 동안 박정수는 침착하게 단말기 한 대를 열어 소프트웨어 셋업 모드를 찾아냈다. 그리고 예전 기억을 더듬으며 커맨드 라인에 무언가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잠깐, 어르신. 저 코맨드 창 어떻게 열었어요? 저희 매뉴얼에는 없는 기능인데. 원래 기본 개발자 모드가 잠겨 있을 텐데 일단 백도어 쪽으로 접근해서 잠긴 포트를 열어주는 거요. 제대로 동작한다면 여기서 펌웨어 버전 다운그레이드도 할 수 있을 테니 마치 건물에 숨겨진 비밀 통로를 찾는 것과 비슷해. 그의 손놀림이 익숙하게 자판을 두드리는 동안 주변 상인들이 서로를 돌아보며 경탄 섞인 눈빛을 주고받았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이 들었다며 조롱하던 할아버지가 이렇게 능숙하게 난이도 높은 작업을 해내고 있으니 그 모습이 낯설고도 신기했을 것이다. 잠시만 여기까지는 잘 왔고. 이제 서버 IP 설정을 다시 잡아야 하는데 혹시 기존 매뉴얼이나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를 아시는 분 없습니까? 상인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다. 저희가 그런 건 본 적이 없어요. 본사에서 설치해주고 갔거든요. 그럼 그냥 초기화 해야겠군요. 혹시 지금 장사 중이니까 데이터가 사라지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요? 데이터가 문제겠습니까? 지금은 결제 자체가 안 되는데 초기화라도 해서 다시 돌려만 놓을 수 있으면. 알겠습. 그는 능숙하게 초기화 절차를 진행한 뒤 임시 관리자 계정을 생성했다. 이어서 그가 어디선가 얻어낸 USB 메모리에서 특정 설치 파일을 불러온 뒤 새롭게 POS 프로그램을 깔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군요. 전혀 몰랐는데. 정말 대단하시네요. 상인 중 한 명이 감탄하며 내뱉었다. 박정수는 그저 담담히 웃어 보였다. 옛날부터 이런 쪽 일을 했던 사람이라 세월이 흘러도 기본 원리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죠. 아니 그래도 이건 최신 기기고 일반인도 아니시고 나이도 좀 있으신데 이렇게 금방 원인을 파악하고 고치시다니요. 나이라고 해서 아예 기술을 따라갈 수 없는 건 아님니. 노력만 한다면 언젠가 익숙해지기도 하지요. 그들은 한편으로 부끄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쓸모없다고 여기며 비웃던 노인이 사실은 전문가 중 전문가였다는 사실이 자연스레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에러로그가 사라졌어요. 어르신, 이제 포에스가 다시 살아났나 봐요. 일단 한 대만 테스트해 봅시다.
그리고 나머지 기기들도 순차적으로 같은 절차를 적용하면 꽤 빠르게 복구 가능할 거예요. 실제로 한 대의 포스 단말기가 재부팅되자 진동과 함께 부드럽게 붙인 화면이 떴다 이윽고 카드 결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지 테스트하기 위해 직원이 카드를 긁었다. 헉, 된다. 결제 완벽하게 되는데요. 와, 정말 고맙습니다. 이게 몇 주 전부터 불안하더니 오늘 완전히 먹통이 됐는데 이렇게 금방 고칠 줄이야. 매장 아는 순간 환호에 가까운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러나 전체 매장의 포스를 다 복구하려면 아직도 시간이 필요했다. 다른 상인들도 소식을 듣고 몰려와 부탁하기 시작했다. 어르신, 우리 매장 것도 부탁 좀 드려요. 우리도 아까부터 안 돼서 손님들 다 돌려보냈다고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일단 똑같이 설치 파일 복사하고 설정 잡으면 되니까요. 박정수는 분주히 움직였다 그러자 한 상인이 물었다. 그런데 어르신 댁은 무슨 기기를 찾으러 오신 거였죠? 아까 뭐 찾으신다고. 아, 사실은 최신형 포스 단말기랑 연동되는 태블릿 기기 한 대가 필요해서 왓습 은퇴했지만 제 개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려 하거든요. 가정용 간편 결제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어 볼 생각이라서요. 정말요? 근데 굳이 그런 걸 직접 만드시려고요? 잘 돌아가는 상용 제품이 많긴 하지만 직접 만져보지 않으면 나는 감이 안 잡히거든요. 상인들은 마치 숨겨진 보석을 찾아낸 기분이 들었다. 지금까지 몰라봤던 인물에게 배울 점이 너무 많아 보였기 때문이다. 어르신, 정말 대단하시네요. 옛날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돼요? 그냥? IT 회사에서 개발 쪽 일을 좀 오래 했지요. 이름이라도 알려주시면. 저희가 어디선가 들어본 분일 수도 있으니까. 아유, 별거 아니에요. 옛날에 잠깐 시스템 구조 설계나 소프트웨어 최적화를 맡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인정받아서 회사에선 한동안 꽤 높은 직급까지 갔었고요. 이때 다른 상인 하나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눈을 동그랗게 떴다. 설마, 혹시 예전에 K소프트의 핵심 개발자셨다는 그분? 이름이 박정수? 맞으신가요? 허허, 어떻게 아셨습니까? 세상에 그 전설적인 OS 개발 프로젝트의 주역 중 한 분이 박정수 선생님이라고 들었어요. 예전에 잡지에서도 인터뷰 보았는데 10년도 훨씬 전 기사긴 하지만 한동안 IT 업계에서 유명하셨죠. 상인은 흥분한 목소리로 말하자 주변 사람들도 흥미롭다는 듯 귀를 기울였다. 진짜예요? 우리나라 사상 최초의 독자 운영체제 개발 멤버였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신 분 중 한 분이 우리 눈앞에 계시다니 제가 그때 조금 보탰을 뿐이에요 뭐 함께하던 동료들이 훨씬 대단했지요. 연신 감탄을 쏟아내던 상인들과 달리 이전에 박정수를 가장 심하게 무시하던 사장은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슬며시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어르신이 그런 분이었다니? 저 몰라 뵀습. 아까 그렇게 말해서 죄송하고요. 연세 드신 분이 요즘 기술을 모르실 거라 지레 짐작했네요. 괜찮습.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요즘 기기들은 너무 빨리 바뀌니까 저도 처음엔 낯설었어요. 하지만 이렇게나 금방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정말 감사해요. 만약 계속 POS가 다운된 상태로 있었다면 우리 전자상가가 얼마나 큰 손해를 봤겠습니까? 그는 고개를 숙여 사과했고 박정수는 차분히 손사래를 쳤다. 사장님도 장사하시느라 바쁘셨을 텐데 아무렴 이해합니. 다만 앞으로는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사람을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사장은 더욱 붉어진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는 사이에도 박정수는 곧장 다른 매장으로 옮겨 똑같은 작업을 반복하면서 상가 곳곳에 포스 시스템을 복구해 주었다. 민수야, 어렵지 않니? 이런 식으로 설정 파일 복사해서 일괄 세팅해주면 한 번에 관리가 가능하단다. 진짜 신기해요. 예전에 아빠가 할아버지가 대단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직접 보니까 믿어지지 않아.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었다. 우와, 이분이 소문에 들은 그 박정수님이래. 저기 전자상가에서 일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냥 손님이셨어. 헐, 완전 대단하신 분 아니야? 왜 몰라봤지? 그냥 할아버지로 보였으니까 그렇지. 경황이 없던 상인들은 박정수를 한 바퀴 에워싸고 여기저기서 질문을 퍼붓기 시작했다.
혹시 우리 매장 서버도 확인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예전에 한번 이상해진 적이 있어서요. 우리 가게도 PC가 자꾸 꺼지는 현상이 있는데 원인이 뭔지 몰라서 손님들 결제할 때마다 난감합니다. 아이고, 잠깐만요. 차근차근 말씀하세요. 저분이 한 명 한 명 다 봐주실 순 없잖아요. 재빨리 아까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한 상인이 나서서 정리를 시작했다. 일단 어르신이 원래 여기 물건을 사러 오신 거래요. 지금 시스템 복구해 주시느라 고생 중인데 너무 무리한 부탁은 곤란하죠. 필요한 물건도 구입해야 하실 텐데. 아, 맞다. 애당초 온 이유가 있으셨지. 상가 사람들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며 길을 터주었다. 대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필요하신 태블릿 기기는 어떤 건가요? 저희가 여러 모델이 있으니 마음에 드시는 거 골라보세. 그리고 결제는 당연히 제대로 지원되도록 바로 세팅해 드릴게요. 감사합니. 일단 4S 연동이 가능한 모델을 보고 싶네요. 가능하면 NFC와 커너, 코드 인식 모듈이 탑재된 제품이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이쪽으로 오시죠. 얼마 전에 출시된 국산 모델이 있는데 스펙이 꽤 좋아요. 모두들 박정수를 정중히 대했다. 자신들이 불과 한두 시간 전에 그를 비웃었다는 사실이 무색해질 정도였다. 상인들은 빠르게 태도를 고쳐 잡았고 박정수는 무리 없이 기기를 살펴볼 수 있었다. 민수야, 너도 와서 한번 만져봐라. 이 제품은 직관적인 인터페이스가 있어서 배우기 쉽거든. 네, 할아버지. 와, 화면이 정말 깔끔하네요. 하지만 설치 작업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 POS 복구를 미리 끝낸 일부 상인들은 이미 결제 프로세스를 재개하고 있었다. 상점마다 차츰 장사가 다시 시작되었고 고객들도 불만을 잠재운 채 구매를 이어갔다. 와, 다시 돌아왔구나. 결제가 된다고 하니 다행이네. 정말 예전 같았으면 이런 문제 발생하면 반나절은 날아갔을 텐데 이렇게 빨리 해결되다니. 사장들이 모여서 서로 안도와 감사의 말을 나누었다. 그리고 이내 가장 먼저 박정수를 몰아냈던 그 사장이 머쓱해하며 다가왔다. 어르신, 진짜 죄송합니. 제가 참 어리석었습. 처음엔 옷차림만 보고 안 된다고 거절하고 또 나이도 있으시니까 요즘 기계 잘 모르실 거라고 지레 판단해 버렸어요.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는데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저도 조금 전까진 사실 기분이 안 좋았지만 뭐 지금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지, 혹시 필요한 제품이 있다면 제가 저희 상가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할인도 해드리고 추가 서비스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하, 별 말씀을. 그냥 필요한 걸 정가에 살 테니 대신 이 포에스 시스템을 제가 쭉 공부할 수 있게 매뉴얼이나 기술 자료 좀 얻게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건 얼마든지 드리지요. 저야말로 감사할 따름입니. 게다가 저희 쪽이 확보 못한 부분도 본사랑 연락해서 추가 자료 받아다가 드릴 수 있어요. 조습, 그러면 그걸로 충분해요. 저도 연구 좀 해서 앞으로 저 나름대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거든요. 어색하지만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상인들은 잇따라 박정수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전자상가를 찾은 손님들도 이 소식을 알게 되었고 그 진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려는 듯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모여들었다. 그러는 동안 오전 내내 박정수를 비웃던 젊은 직원 중 한 명이 수줍게 다가와서 말했다. 어르신, 저도 IT 공부를 더 하고 싶은데 혹시 도움을 구할 수 있을까요? 혼자 독학하다 보니 한계가 있더라고요. 물론이지요. 나도 지금 배우는 입장이라 생각해요. 기술은 끊임없이 변하니까 함께 정보 교류를 하는 게 좋죠. 정말 감사합니. 혹시 지금 쓰시는 메신저나 이메일 있으시면 연락처라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정수는 천천히 종이에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적어 건네주었다. 구형 이메일 계정이었다. 그것을 본 젊은 직원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옛날 느낌 나는 이메일 주소네요. 멋져요.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나도 아는 게 있으면 기꺼이 나눌 테니. 잠시 후 각 매장 포에스가 모두 정상화되었다는 소식이 전자상가 전체로 전해졌다. 이제야 상인들도 안심하고 장사를 계속할 수 있었다. 소란이 가라앉자 박정수는 기다렸다는 듯 손자 민수를 데리고 원하는 제품을 구매하고는 간단히 테스트까지 마쳤다. 민수야, 이제 할아버지 할 일은 끝난 것 같구나. 슬슬 집에 갈까? 네. 할아버지, 근데 멋있었어요. 사람들이 할아버지 대단하다고 난리였잖아요? 원래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을 많이 해왔어. 너한테도 기회가 되면 앞으로 알려줄 테니 잘 배우면 민수도 할 수 있을 거야.
그때 아까 그 사장이 다시 한번 다가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어르신, 잠시만요. 아까 제가 실례를 너무 많이 했습. 한 번 더 사과드리고 싶어서요. 아유, 괜찮습. 저도 어차피 이쪽 환경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 사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었을 거라고 이해해요. 아무리 그렇다 해도 제가 사람을 너무 함부로 판단했지 뭡니까? 죄송한 마음에. 제가 이 상가에서 제일 유명한 식당을 알고 있는데 혹시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습. 어린 손자분과 함께 오시면 어떨까요? 밥까지요? 음, 괜찮긴 한데 지금 꽤 늦어서 집에 가야 하는 건 아닌지. 민수야, 너는 어떻게 할래? 식사요? 배는 좀 고프지만 할아버지 편한 대로요. 일단 사양해야겠어요. 오늘 일이 너무 갑작스러웠고 민수도 많이 피곤할 것 같네요. 마음만 받아둘게요. 네, 알겠습. 혹시 다음에라도 들르시면 꼭 연락 주세요. 제가 꼭 모시고 싶습니다. 박정수는 감사의 뜻을 전하고 주변 상인들에게도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넨 뒤 천천히 상가를 빠져나왔다. 몇몇 상인은 뒤까지 따라오며 연신 인사를 멈추지 않았다. 어르신, 다시 한번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오늘 장사를 망치지 않고 잘 이어갈 수 있게 됐어요. 다음에 오시면 꼭 환영할게요. 옷차림이나 나이 보고 절대 헛소리 안 할 겁니다. 안녕히 가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가 뒤를 따랐지만 박정수는 그저 담담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손자 민수가 연신 신나게 팔짝팔짝 뛰며 그를 따라왔다. 할아버지, 이제 그 사람들도 다 할아버지 대단한 거 알아본 거죠? 정말 멋져요. 그래, 그렇게 됐나 보구나. 근데 그게 다가 아니란다. 우리는 남이 알아주든 말든 자기 갈 길을 갈 줄 알아야 해. 오늘처럼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누군가 도울 수 있었다면 그걸로 만족하면 되는 거지. 할아버지, 나중에 내가 커서 이런 기계 고장 날 때 직접 고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네가 나중에 더 잘하게 될 거야. 할아버지가 조금씩 가르쳐 줄 테니 성실히 배우기만 하면 가능하단다. 두 사람은 전자상가 밖으로 나와 늦은 햇살이 비치는 거리를 걸었다. 어느새 시장통에서 들려오는 소리도 잦아들었고 주변은 점차 평온을 되찾았다. 할아버지, 아까 사장님이 엄청 죄송해 하셨죠. 사람을 외모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나 봐요. 그렇겠지. 어느 누구든 처음 본 사람에게 선입견을 가질 수 있어. 문제는 그걸 얼마나 빨리 깨닫고 바꿀 수 있느냐지. 민수는 작은 손으로 할아버지 손을 꽉 붙잡았다. 근데 다들 알게 된 후로 태도가 달라졌어요. 정말 몰라봐서 그랬나 봐요. 세상은 아직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아. 모든 사람이 오늘 같은 경우처럼 뒤늦게라도 깨닫고 사과하진 않거든. 하지만 오늘만큼은 운 좋게 서로 잘 마무리된 거지. 박정수는 발걸음을 옮기며 오랜만에 속이 후련함을 느꼈다. 일찍이 은퇴하고 조용히 지내다 보니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실력을 발휘할 기회가 없었다. 마음 한구석엔 과연 내가 아직도 예전처럼 일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있었다. 그러나 오늘 사건을 통해 그는 자신이 여전히 시대의 흐름을 따라잡을 수 있음을 확인했고 또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할아버지, 그럼 이 태블릿으로 뭐 하실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프로젝트라는 게 궁금해요. 너도 궁금하겠지? 간단히 말하면 가정에서 편리하게 온라인 결제와 배송 확인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는 거야.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내가 옛날에 배우고 써먹은 기술들로 가능할 것 같단다. 와, 진짜 멋지겠다. 나도 도와줄 수 있나요? 그럼 할아버지한테서 같이 배우면서 해보자꾸나. 민수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박정수 역시 웃음으로 화답했다. 늦은 오후의 햇살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길게 드리웠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뒤로도 전자상가에서는 박정수를 둘러싼 이야기가 빠르게 퍼져나갔다. 나이 많다고 무시하기엔 그가 가진 지식과 경험이 엄청나다라며 상인들끼리도 하나둘 반성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었다. 어디 그뿐인가 아침에 그를 외면했던 누군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글을 남겼다. 오늘 용산 전자상가에서 겪은 일입니? 어떤 노인분이 POS 시스템을 몇 분 만에 고쳐주셨는데 우리가 처음엔 잘 몰라보고 막대한 신뢰를 범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 과거 한국 IT 역사의 산증인이시더군요. 앞으로 사람을 외모나 나이로 판단하면 안 되겠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 게시글은 삽시간에 조회수를 올리며 화제가 되었다. 댓글에도 정말 멋진 이야기네요. 우리도 이런 경험 있었으면 좋겠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다시금 떠오른다 같은 반응이 이어졌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박정수는 편히 쉬면서 그저 손자가 사준 빵을 함께 나누어 먹고 있었다. 그에게는 사람들의 관심보다도 오늘 함께 해결한 사건에서 느낀 보람이 훨씬 더 값졌다. 다음 날 아침 전자상가 대표라는 사람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 어르신, 어제 POS 복구에 큰 도움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 저희 상가에 직접 초청해서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유, 저는 그냥 손자랑 잠시 들렀다가 우연히 문제를 본 거라 별것도 아닙니다. 별거라니요. 상인들이 전부 어르신 덕분에 손해를 피할 수 있었다고 고맙다고 야단입니. 자그마한 감사패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패라니. 조금 과한데요. 저는 조용히 살고 싶은 사람이라서요. 그래도 다른 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일이라 꼭 부탁드립니. 어르신께서 한번 와주시면 그간의 선입견을 버리고 상가 분위기를 개선하는 데도 큰 힘이 될 거예요. 용산 전자상가가 앞으로 어르신 같은 분들을 더 많이 환영할 수 있도록 나이, 겉모습, 경력 이런 걸로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는 캠페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정수는 망설이다가 가볍게 미소 지었다. 알겠습. 그럼 한 번쯤은 들르지요. 저 대신 어린 손자도 함께 초청해 주십시오. 아이가 이번에 참 많은 걸 느낀 것 같거든요. 그럼요, 당연히요.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박정수는 거실에 앉아 태블릿을 만지작거렸다. 아직 낯설긴 했지만 어제 봤던 설정창과 커맨드 라인을 떠올리면서 머릿속에서 뭔가가 다시 꿈틀거리는 기분이 들었다. 나도 아직 공부해야 할 게 많이 남았구나. 민수가 다가와 그를 빤히 쳐다봤다. 할아버지, 또 프로그래밍 공부하세요? 저도 같이 볼래요. 그래, 민수야. 사실 어제 고치긴 했지만 이 장비가 어떤 구조로 돌아가는지 더 살펴봐야 해. 또 이상이 생기면 바로 똑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말이야. 우와,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네가 검색 같은 것들을 대신해 준다면 훨씬 편하겠지. 그리고 요즘 유튜브나 해외 사이트에 유용한 자료들도 많으니까 그런 것도 찾아보고. 민수는 의욕 넘치는 표정으로 대답했다. 좋아요. 저는 영어가 아직 서툴긴 하지만 그래도 찾을 순 있어요. 그들은 그렇게 작은 가정용 식탁 위에 태블릿과 노트북을 펼쳐놓고 함께 공부하기 시작했다. 어제 일어난 사건은 이미 인터넷에서 큰 화제가 되었고, 전자상가가 재빠르게 복구된 덕분에 전날 밤만 해도 분노했던 손님들은 모두 그래도 빠른 해결이 참 다행이었다라는 반응으로 바뀌었다. 어딘가에서 울리는 휴대폰 벨소리에 박정수는 다시 한번 전화를 받았다. 이번에는 전자상가 말고도 예전에 함께 일했던 동료나 지인들이 소식을 듣고 연락하는 듯 했다. 정수 형님, 진짜로 용산에서 포에스 시스템 살리셨다고요? 대단하십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모임에 한번 나오셔서 근황 좀 들려주시죠. 아이고, 오랜만에 목소리 듣네. 그래, 한번 얼굴 봐야지. 그는 반가운 목소리로 웃으며 통화를 마쳤다. 민수는 옆에서 고개를 갸웃거렸다. 할아버지, 옛날 친구들도 많으세요? 그럼 옛날에 프로젝트 같이 하던 동료들이지. 내가 은퇴할 때 다 정리해서 연락이 뜸했는데 이런 식으로 소식을 듣고 찾아주니 반갑구나. 민수는 할아버지를 보고 정말 사람은 겉만 보고 알 수 없는 거구나 하고 다시금 생각했다 또. 언젠가는 나도 할아버지처럼 멋지게 무언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바람이 마음 한구석에서 무럭무럭 자라났다. 시간이 흐르고 며칠 뒤 다시 용산 전자상가를 방문했을 때 많은 상인들이 그를 반갑게 맞았다. 예전에 냉담하고 조롱 섞인 태도를 보이던 이들도 모두 깍듯이 인사를 건넸다. 어르신 오셨습니까?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세리머니가 있어서요. 들어오시죠. 세리머니라니 무슨. 지난번에 포에스 고쳐주신 공이 너무 크셔서요. 저희가 이렇게 해서라도 감사의 뜻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그는 쑥스러워했지만 그 마음을 존중해주고자 자리를 함께했다. 상인들은 조촐한 감사패와 함께 용산 전자상가 명예 IT 멘토라는 명패를 전달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따뜻한 박수를 보냈고 손자 민수도 박수를 치며 신나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단지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우연히 발휘했을 뿐입니다. 우연이라뇨. 옛날에도 크게 공헌하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현역 못지않게 일하실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죠. 그 순간 사장 중 한 명이 뜻밖의 말을 꺼냈다. 어르신, 사실 저희가 이번에 자체 개발 포에스를 만들 계획이 있는데 혹시 고문으로 조금만 도움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정식 계약 같은 복잡한 건 아니고 저희가 시간당 자문료를 드릴 의향이 있음 혹시라도 신뢰가 안 된다면 자문이라 과분한 제안이긴 한데 내가 가끔은 손자도 돌봐야 하고 개인 프로젝트도 있어 할애할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어르신이 원하시는 시간에 원하시는 분량으로만 알려주셔도 됩니. 우리 상인들끼리 POS 시스템에 대해 공동 투자하려는 구상이 있거든요. 박정수는 잠시 생각해 보았다. 선뜻 승낙하기엔 부담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내가 가진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좋은 일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그럼 검토는 해보겠습. 대신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제가 아는 만큼만 알려드릴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주변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며칠 전만 해도 나이 든 분이 뭘 아시겠어라고 비웃던 이들이 이제는 그의 지혜를 적극적으로 구하고 있는 것이다. 상인들의 태도 변화는 단순히 한 사람에게 죄송함을 느끼는 차원을 넘어 우리 역시 편견과 선입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집단적 깨달음의 결과처럼 보였다. 그날 늦은 오후 간단한 감사 행사가 끝나고 모두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겼다. 한 상인은 식탁에 앉아 조심스레 박정수에게 물었다. 어르신, 근데 왜 그렇게 훌륭한 경력을 가지고도 은퇴 후에 따로 활동을 안 하셨는지 궁금합니? 분명 러브콜이 많았을 텐데요. 사실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내가 좀 더 가족에게 집중하고 싶었거든요. 민순의 부모가 다 일하느라 바쁘다 보니 손자를 돌봐주는 게 나에게 더 중요한 일이 됐죠. 다른 제2의 직업도 생각했지만 그보다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 할까요? 옆에 앉은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작게 웃었다. 그러셨군요. 참 좋으신 할아버지네요. 그렇다고 늘 쉬운 건 아니에요. 저도 한때는 내가 계속 일했으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내가 그때 가족을 선택한 게 후회가 없습니다. 상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어떤 이들은 울컥하는 마음이 드는 듯 살짝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사실 저희도 장사한다고 가정에 소홀했던 적이 많아서 오늘 어르신 말씀 들으니 반성하게 되네요. 내가 뭘 위해 이렇게 바쁘게 사나 싶기도 하고. 모든 선택은 결국 자기 삶에 책임지는 거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지키기 위해선 또 다른 걸 포기해야 할 때도 있고요. 중요한 건 그것을 후회하지 않는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해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곧 사장 중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박정수를 향해 깊이 허리를 숙여 사과했다. 저는 어르신을 제일 많이 무시했던 사람입니. 나이 든 분이 우리 상가에 와서 최신 기기를 공부한다는 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건 저 자신의 편견이었어요. 이제 보니 어르신께 배울 점이 너무 많습. 정말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박정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화답했다. 그 사과를 받아들입니. 그리고 앞으로는 젊은 분들만이 기술을 독점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우리 모두가 기술을 나누고 배울 수 있다고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방 안에는 다시금 박수가 터졌고 분위기는 푸근하고 따뜻했다. 행사를 마무리하면서 대표가 작은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우리가 늦게나마 어르신께 사과할 수 있었고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었던 건 사실 그만큼 우리의 부족함을 직면했기 때문이기도 합니. 앞으로 용산 전자상가는 나이, 외모 혹은 지식 수준에 대한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고 누구나 편하게 찾아와 기술과 제품을 접할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결같이 박수를 치며 찬성하는 상인들을 보며 박정수는 생각했다. 내가 별것 아닌 일로 이 사람들에게 변화의 계기를 준 건가? 그는 오히려 쑥스럽다는 듯 허리를 살짝 굽히고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럼 저는 이제 물러가겠습. 다들 장사 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꼭 편하게 놀러 오세요. 밥도 같이 먹고 차도 한잔 하시고요. 한 상인이 화기애애한 목소리로 외쳤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와 박정수는 나란히 걸으며 이런저런 대화를 이어갔다. 할아버지,
오늘은 밥이라도 얻어먹고 오시지 그러셨어요. 아쉽네요. 하하, 그래도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거야. 굳이 오늘 이렇게 큰 환대를 받는 것도 나한테는 좀 부담스러워서 말이다. 그래도 뭔가 뿌듯하죠. 사람들이 다 할아버지를 존경하고 인정해 주는 거니까. 물론 기분 좋지. 하지만 난 지금 이대로도 행복하단다. 너와 시간을 보내고 가끔 이런 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민수는 손을 흔들며 웃었다. 할아버지, 저도 크면 꼭 할아버지처럼 될 거예요. 너는 너 나름대로의 길이 있겠지만 할아버지가 내 곁에서 도와줄게. 두 사람은 느긋한 걸음으로 동네 버스 정류장을 향했다. 하늘은 맑았고 봄 기운이 서서히 퍼지고 있었다. 할아버지, 근데 지금 그 포에스 문제 해결한 게 인터넷에서 엄청 화제가 됐나 봐요. 제 친구도 오늘 저한테 문자 보냈어요. 네, 할아버지 유튜브에 나온 것 같은데? 이러면서요. 그런가 보구나. 뭐, 난 유명해지려고 한 건 아니니 그냥 두면 되지. 맞아요. 필요 이상으로 주목받으면 피곤해질 수도 있죠. 다만 사람들이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게 있어. 외모나 나이만으로 사람을 재단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지. 우리 모두 얼마나 다양한 경험과 이야기를 안고 살아가는지 모르는 거잖니? 네, 저도 어제 너무 화가 났지만 지금은 사장님들도 반성하고 잘 해드리니까 오히려 대견해 보였어요. 그게 사람 사는 맛이란다. 누군가는 실수를 하고 또 누군가는 그것을 지적해주고 누군가는 배워가고 그렇게 다 같이 조금씩 나아지는 거지. 민수는 그 말에 동의하듯 입을 앙 다물었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저도 이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을래요. 그리고 할아버지처럼 언젠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 민수야, 너도 분명 그렇게 될 수 있어. 두 사람은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전자상가에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 더는 어르신들이 찾아와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게 되었고, 궁금해하는 분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려는 분위기가 자리 잡았다. 상인들은 오히려 새로운 고객층을 개발한다며 시니어 맞춤 서비스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대형 건물 구석에 붙은 안내문도 달라졌다. 연령과 외모에 관계없이 모든 분을 환영합니. 궁금하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POS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때면 이제 상인들은 서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고, 그래도 안 될 때는 박정수에게 연락을 해보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물론 박정수는 필요할 때만 응하고 다른 때에는 조용히 손자와 함께 공부를 하며 노년의 평온을 즐겼다. 어느 주말 오후 주방 식탁에 앉아 정보를 검색하던 민수는 문득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할아버지 같은 분이 주변에 아직 많을까요? 혹시 다른 시니어 IT 전문가들도 아름아름 계신가요? 있고 말고 내가 아는 분들만 해도 꽤 많아. 다들 은퇴 후에 각자의 삶을 즐기고 계시지. 다만 우리처럼 영영 기술과 단절된 건 아니란다. 그렇구나. 그런 분들이 전자상가 같은데 더 자주 오시면 좋겠다. 나 같은 젊은 사람들도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텐데. 글쎄, 사람마다 선호하는 일상이 있으니 강요할 순 없지.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아마 나처럼 한 번쯤 손자 손을 붙잡고 나가서 뭔가를 해볼까 하는 분들이 늘어날 거야. 민수는 작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온라인 게시판에서 누군가 올린 은퇴자들의 재능 기부 기사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결국 사람들이 할아버지 같은 분들의 능력을 알아주기 시작하는 건가? 그는 흥분된 마음으로 기사를 읽었다. 할아버지, 여기 봐요. 다른 퇴직자분들도 프로그래밍, 디자인, 미디어 편집 같은 재능을 나눠주고 계시대요. 이번 POS 사건도 그중 하나처럼 소개되었어요. 내 이야기가 또 언급된 거야? 네, 엄청나게 긍정적인 반응이 많아요.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 나이 든 분들도 능력과 경험이 풍부하다. 함께 어우러지는 사회가 되자.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박정수는 살짝 쑥스럽지만 흐뭇함을 감출 수 없었다. 민수야, 우리 같이 더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나이나 외모 상관없이 누구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그게 내가 예전부터 꿈꿨던 일이기도 하거든. 좋아요, 할아버지. 나중에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 쓰면서 이거 어디서 만든 거야? 하면 할아버지랑 제가 같이 한 거라고 자랑할래요. 두 사람은 그렇게 밝은 미래를 그리며 웃음을 나누었다.
시간은 흐를수록 새로운 문제와 도전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박정수와 민수에게, 그리고 이번 일을 지켜본 전자상가 상인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깊이 새겨졌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나 나이로 판단할 수 없으며 누구나 무언가를 배워갈 수 있고 또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열린 마음은 단지 한 건물 한 상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번져나가 세상을 조금씩 바꿀 터였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와 민수는 간단한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조용한 서재에서 함께 새 태블릿을 만지작거리며 프로젝트 초안을 구상했다. 할아버지, 오늘은 어느 정도까지 해볼까요? 음, 일단 결제 API 연동부터 해보자. 실사용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어떤 라이브러리를 사용할지 고민해야 할 거야. 민수는 신나게 손가락을 움직여 검색했고, 박정수는 옆에서 화면을 지켜보며 간간히 지식을 보탰다. 그 작은 방 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 언젠가 또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음을 둘 다 알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읽는 우리에게 묻고 싶다. 혹시 우리 주변에도 이런 숨은 재능을 품은 이들이 있지 않을까? 겉모습에 속단하여 외면해온 사람들 중에 사실은 놀라운 능력과 깊은 지혜를 지닌 분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편견이란 벽을 쌓고 자신이 알고 있는 세계만을 절대적이라 생각해오지 않았던가? 이번 사건이 전자상가라는 작은 공간을 바꾼 것처럼 우리의 태도 변화가 더 큰 변화를 이끌 수도 있다, 실제로. 작은 관심과 열린 마음이 때때로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빛나기 마련이다. 당신 주위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어보자.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는지,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지 직접 물어보고 들어보자. 우리가 보지 못한 보석이 바로 옆에 숨어 있을지 누가 알겠는가? 외모로 누군가를 오판해 본 적이 있나요? 누군가가 겉보기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발견했던 적은 언제였나요? 주변 사람들은 어떤 숨겨진 재능을 가지고 있을까요? 당신은 삶에서 누구의 가치를 간과했나요? 당신이 박정수의 입장이었다면 같은 존엄성을 지녔을 것인가요? 이러한 질문들을 되새기고 고정관념을 버려야 어떤 문을 열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 사람의 가치는 시대를 초월하고 선입견을 뛰어넘는 법이다.